네, 50대 중반 회사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우연히 어제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10년 동안 퇴직금을 거의 다 날리고 900만 원밖에 없다는 분의 사연을 보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특히 사연 올리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 일처럼 상담해 주시는 권태민 파트너님을 보고 저도 용기 내서 올립니다. 저는 주식 투자한 지 2년 6개월 정도 되었고 처음에 제 돈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주식 투자한 지 2년 6개월 정도 되신 거면 확실히 초보 주식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식을 몇 년 정도 해야지 이제 초보 티를 벗을 수 있는 걸까요? 물론 뭐 그 이제 무한대로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10년 이상을 해도 초보자분이 계시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그렇죠. 틀립니다. 지금 산전수를 좀 겪어 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처음에 한다면 제가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많이 손실 보셔서 주식을 계속 하시는 분이라면 주식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했던 방법이 잘못됐는데 그거를 고수한다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고집 때문에 또 연세가 들수록 아집이라는 게 좀 생겨서 자기 방법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산전수전 그러니까 많이 벌었다가 많이 날려보고 다시 살아나면 그때는 자기의 기법이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돈 가지고 조그만 돈을 벌었다가 나중에 이게 기회다 해서 큰 돈 밀어넣었다가 손실 보고 또 많은 돈 가지고 했다가 많이 손실을 봤는데 이제 좀 주식 알만하니까 돈이 없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식을 시작하신 지 2년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처음에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주식을 만약에 처음 입문하신 분에게 이것도 좀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적정 금액이란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 금액을 갖고 처음에 시작을 해보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네. 권태민 선생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권태민 제가 주식을 좀 하는데요. 금액을 좀 많이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얼마 정도 갖고 하시죠? 그랬더니 한 2, 300개 해요. 2, 300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우 그거 많이 하시네요. 그랬더니 말투가 바뀌어요. 그랬어 저랬어. 네. 그래 써도 아니고 써요도 아니고 중간으로 가요.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렸죠. 선생님 주식 참 많이 투자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주식 시장에 들어오시면요 그 돈 가지고는 삼성전자의 한도 호가도 못 움직여요. 그건 많은 돈이 아닙니다. 겸손하셔야지만 주식에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또 존댓말 쓰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튼 그래요. 이게 주식은 종목에서도 그렇고 내 돈에서도 그렇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게임이고요. 조금만 겸손하면 그러니까 머리만 숙일 줄 안다면 내가 이 종목한테 졌어 하고 손절만 잘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손실을 많이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좋은 그 조건 안에 들어가잖아요. 방송에서 좋은 얘기 나오는 종목들, 실적이 좋아졌다는 종목들, 차트가 좋았다는 종목들, 앞으로 성장성 있는 종목들 소개할 때 들어가거든요. 아까 그 첫 번째 사연 보내신 분도 좋은 얘기 나올 때 들어가지 이 회사 일주일 후에 잘못될 수 있어요. 한 달 후에 감사 의견 거절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좋은 조건 안에 들어갔으면서 내릴 때 자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든 종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일단 겸손한 생각, 겸손한 마음이 들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그냥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저희 지난 방송을 보시고 하신 분인데 지금 현재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하셨는데 퇴직금까지 다 넣으셨다는 얘기군요. 거기다가 그럼 계속해서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년에 50% 손실을 본 이후 여동생에게 5천만 원을 더 빌려 원금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옵니다. 네, MC님이 또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빠, 나도 급해서 그런데 돈 언제 갚을 수 있어? 갚아야지. 한 달에 저희 100만 원이나 200만 원씩 나눠서 갚을게. 100억 중에 900만 원 남은 것과 비교도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큰돈인 1억 중에 3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금은 2,900만 원, 손실률은 22%. 동생한테는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나누어 갚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한두 달 전에 기존 종목들을 정리하고 재편입을 했는데 시장 상황도 그렇고 계속해서 터지는 악재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인 상황에서 여동생의 돈이라도 먼저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 글이 되게 눈에 들어오네요. 10억 중에 900만 원, 지난 시간 사연을 네. 보내주신 분이죠. 10억을 갖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900만 원 현재 남으셨던 분의 사연이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에겐 큰 돈인 1억 중에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누구에게나 다 돈의 가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분도 지금 손실이 70% 정도가 되신 거죠. 왜냐하면 3천만 원이 남으셨으니까 1억 중에 3천만 원이 남은 상황이고 또 동생은 그것보다 이게 좀 더 걱정일 것 같아요. 동생한테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나누어서 갚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가족 간의 또 거래도 사실 남들하고도 돈 거래하지 말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은행권에 돈을 빌리시고 대출하시는데 또 동생한테 돈을 이렇게 빌리면은 굉장히 또 사이가 네. 멀어질 수도 있고요. 또 되게 또 오빠로서 면도 안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단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퇴직을 하신 상황이니까 주식 말고는 다른 수입을 창출하시기가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좀 이렇게 읽혀지기도 하는데요. 동생의 돈이라도 먼저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글 또한 그 마음 또한 마음속에 좀 전달이 됩니다. 자, 뭐 늘 같은 얘기인데요, 대표님. 늘 같은 얘기입니다. 이 빌려서 주식하는 건 역시 확실히 아니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건 뭐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이게 모자르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네. 이 프로를 잘못 맡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다 경험했던 부분이고 이 욕심이 앞서가지고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 간선도에서 180km로 핸들을 꺾었을 때 다행히 뭐 경상도 안 당했지만 타박상밖에 안 당했지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오죽하면 근데 이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실 거란 말이에요. 자꾸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 게 제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처럼 하지 말라고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앞에 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여기서는 주식을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사실 정답이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걸 찾으시려면 왜냐하면 지금 이분도 2,900만 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5천만 원에서 빌린 돈 5천만 원이면 1억인가요? 1억에서 2,900 남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도 30% 남았는데 70%를 복구를 하셔야 되는데 70%는 수익률로 70%가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따따블이 나야 돼요. 3천만 원을 200% 수익 나면 9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200 몇십 프로 수익이 나야 되는데 70% 손실 나셨던 분이 200 몇십 프로 수익을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일단 뭐 그러면 예. 저희가 포트를 한번 계속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이분은 예. 뭐 종목이 6종목 보유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다정 씨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위즈윅 스튜디오가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와 LG전자 순으로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위닉스와 캐시코트를 같이 2에서 3%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이 포트폴리오 비중의 리밸런싱이 필요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냥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말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리밸런싱까지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와 에코프로가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아니군요. 위즈윅 스튜디오가 제일 높네요. 어쨌든 어떻게 보시나 일단 포트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6종목이니까.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LG전자, 에코프로, 위즈웍 스튜디오 이게 똑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네네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가 지금 이런 차트가 나오고요. 네. 요 모양을 잘 봐보세요. 요 밑에 네. 요 모양을 보세요. 이게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입니다. 네. 에코프로 이런 모양이 나왔죠? 네네. 그다음에 LG전자 비슷하죠? 아, 바닥을 그러네요. 기고 있죠? 네네. 그리고 위즈웍 스튜디오인가요? 예, 네, 그래서 6종목 일단 LG전자 에코프로 보여주셨고요. 위즈웍 스튜디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닉스와 KC코트럴 같은 경우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네. 작은데 뭐 편입하신 지 얼마나 됐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전반적으로
포토가 구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렇게 나왔죠. 뭐 네. 차트가 또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런 세 종목이 다 비슷한 차트예요. 네. 어디 하나를 몰아넣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분은 또 급한 분이시잖아요. 또 여기서 지금 5% 10% 수익 내가지고 여동생한테 100만 원씩을 어떻게 줍니까? 참 답답하네요. 지금 생활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참 그냥 이분도 제가 한 달 좀 매시고 하겠습니다. 이분도 답이 없어요 지금요. 이게 왜냐하면 LG전자, 에코프로, 위직스 여기에 지금 80%가 들어가 있는데 차트가 지금 보시는 바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살아나려면 시장이 한 2,200, 2,300 이상 넘어가야 돼요. 아, 네. 그래도 살아날지 안 살지 확답이 없어요. 굳이 만약에 이 종목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LG전자는 조금 중기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그리고 에코프로도 조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서 각각 10% 정도 LG전자, 에코프로 LG전자, 에코프로는 비중을 줄여서 좀 중기 10%씩만 정도로. 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싹 매도를 해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유로스, 위닉스, 코트렐은 좀 캐시코트렐은 비중이 작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님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분 MC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잘못된 매매 방법인데 이렇게 되고 싶어 되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게 바뀌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손실을 보더라도 날아가는 주식, 그러니까 시장에서 힘을 받는 주식을 샀다 손실을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윗바닥에 떨어진 종목을 싸다고 생각돼 가지고서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거 샀다가 손실을 보느니 오히려 날아가는 종목, 힘 있는 종목,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서 샀다가 5% 사든 10% 사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손절을 잡고 하면 수익 날 때 또 왕창 나고 손실 날 때는 딱 잘라줄 수 있거든요. 이게 많이 하락했는데 싸다고 생각해서 들었던 종목은 절대 못 팝니다. 네. 지금 이분 같은 6종목의 그 포토를 쭉 보셨는데 네네. 대표님 보실 때 이분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실 것 같으세요? 한 중장기를 좀 추구하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라든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좋은 회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